요게 전쟁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유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그 심리 리스크지, 이번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3% 위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안에 끝나겠다, 이란 전쟁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보면은 더 길어질 것 같은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일본에서 뭐 해병 뭐 5천 명이 이동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지상전에 대한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놓고 본 것의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것은 공습으로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은 성공을 했지만 정권 교체는 실패했다.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란이 손들고 나와 상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핵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소재가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미사일이 포탄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이제 미 해군을 2,500명을 지금 중동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이것이 그 전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상자가 나오게 되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서는 이건 이제 폭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500명의 이제 해병대가 온다는 것은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공주전 말고 우리가 이제 쳐들어간다? 이제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게 그뿐만 아니고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 시간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이란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드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뭐 한 보름 사이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거의 580개, 한 600개 가까이를 쐈다고 그래요. 근데 로키드 마틴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620대랍니다. 네. 그래서 재고 다 털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용역한 대상이 뭐냐고 그러면 이게 3만 달러짜리 이란에 싸구려 AI 드론이라는 거죠. 근데 네. AI 드론은 이제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지하 공장에서 매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무기가 소진이 돼서 이게 미국이 장기적으로 전쟁을 크게 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게 소형 드론을 갖고서 이제 미국의 우방 동맹들 걸프 6개국의 정유시설, 중요시설, 이제 미군기지, 이거를 이제 벌떼처럼 폭격을 했을 때 이거 굉장히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쟁이 뭐 이게 정말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들이 패가 읽혀져 버린 상대한테,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것이냐를 뭐 전 세계도 다 보고 있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를 지금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끌면 이긴다. 그래서 네. 뭐 트럼프는 종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란은 종료 안 받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냐 그러는데 그게 이란의 아주 고도의 계산이 이제 숨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그 중간 선거를 망치는 것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가, 고유가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야, 경제에 타격을 줘야 이란은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거기에서 70% 원유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경제적인 타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주가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고, 네. 빠진 것은 유가 때문에 빠진 건데, 뭐 전 세계에서 이란 충격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핵심은 유가가 아니고 이란 전쟁이 얼마나 길어지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어진다고 하면 지금 83달러짜리가 100달러 갈 수 있고, 6개월 이상 간다고 그러면 이건 뭐 120, 150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이게 정말로 이게 장기화되면 곤란하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번에 이제 중요한 교훈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게 중동산 석유에 너무 많은 의존도를 뒀다. 그래서 이제는 중남미나 특히 미국의 익스포저를 높여가지고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 아니라 두세 바구니로 나눠 담아야 된다는 것이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사점이고,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가 봉쇄가 뭐 진짜로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쪽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뭐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고 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반도체 가격이 유가에 얼마나 이제 그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방어적인 스탠스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뭐 자원이 없는 나라의 이것은 숙명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을 교훈 삼아서 이게 지금 리스크를 훨씬 더 분산시키는 노력, 이걸 이번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가성비 낮은 무기들을 비싼 첨단 무기로 지금 너무 손익계산이 안 맞는다. 지금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던데,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뭐 무한정 싸울 수 있는 화력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뭐 국방부 장관이 됐든 전쟁부 장관이 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그래서 수행 능력은 뭐 세계 최강인데요. 근데 무기 경쟁력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지게 되고 유가 폭등하게 되고 금리 폭등하게 되고 주가 폭락의 그 후속의 악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게 커버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무기를 우리가 무한정 돌릴 수 있다는데 여기에 변수가 뭐냐면, 전쟁은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전쟁의 길이는 시진핑이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드론도 그렇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런데 여기에 히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그 AI 드론을 만들 때 그 레이더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 레이더에는 중국산 히토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 중국이 이란한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이상 히토리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드론을 무한정 생산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패트리어트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히토리를 우리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급하지 못한다. 1년 뒤에 줄게. 이래 버리면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히토류가 새로운 중요한 이번 전쟁에서 첨단 무기에서 히토류의 중요성이 하나 이제 등극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란을 저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그 미사일이나 포가 아니고 중국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지난 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위안화로 이게 돈을 결제를 하고, 그 돈을 갖고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전략물자, 생필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속될 수 있는데, 중국이 그 이란의 빠른 종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란으로부터의 석유를 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에 이란은 구조적으로 장기전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장기전이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장기전이나 단기전의 결정은 이란이나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구매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미국으로 히토리를 수출할 거냐 말 거냐, 이란으로 수출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전쟁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아, 드론에도 히토류가 사용이 되는군요. 그럼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에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드론에도 사용된다는 건 레이더가 달려야 되니까. 레이더가 들리는 데는 다 그렇군요. 이제 첨단 제품에 거기는 히토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 전쟁에 참전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쨌건 그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전쟁을 뭔가 비디오 게임처럼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어떤 전쟁 홍보 영상을 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언급, 뭐 재미삼아 뭐 이렇게 공습 몇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명분을 잃은 거 아니냐, 명분 잃은 전쟁의 결과가 어떠냐, 혹은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나오겠느냐, 여러 의견이 있던데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를 믿다가 사고를 친 건데, 결국은 이제 이란의 168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오폭한 것이 이게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 익스큐즈가 안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이것이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믿다가 사고를 치는 거고, 근데 이것은 이게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바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제 평화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평화를 깨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겼고, 두 번째는 트럼프 지지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쟁은 미국이 역대로 해외 파병을 했을 때 지지율은 뭐 80%, 90%, 70% 이러는데 이번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지고 들어가는 전쟁이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이게 오폭 사고 같이 터지면서 이것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명분이 이게 트럼프 지지율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중간선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네. 이제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가가 뭐 100달러 돌파해서 이제 120달러 되냐, 30달러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게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였잖아요, 올해. 이게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오히려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올 판이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의 상황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바보야 경제야 이것은 선거의 철칙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FRB 의장도 바꾸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하고 주가 올리고 해서 이게 끌고 가겠다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다 깨져버린 거죠. 이번 이란 전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6에서 4.26으로 30bp나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뼈아픈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인프레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120불, 뭐 100불 이렇게 되면 CPI가 3%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금리 인하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위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선거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것이 유가라는 복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선거의 악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주가가 좀 부진하고 하면은 뭔가 부양책을 쓸 것이다. 뭔가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올리게끔 트럼프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던데 이거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 거냐, 아니면 그게 사심이 있었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사심이 끼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4주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다가 더 이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뭐 2월 28일 날인가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론상으로 4주면은 3월 28일 날 끝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세계 경제나 뭐 주가 금리의 가장 큰 이제 선물은 종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4주 만에 끝내겠다는 것이 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근데 그 정권 교체라는 게 개념이 트럼프가 모호해요. 사람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그 집단을 다 날려버리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체제를 민주주의로 바꾸냐에 대해서 정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도자를 폭정을 하는 독재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 3월 말 또는 4월 초 이즈음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길게 오래 끌고 갔을 경우에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여론이니 뭐니 그런 걸 신경 쓸 이제 계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한 전쟁의 종료의 목표를 자기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걸 달성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가 발전으로 전쟁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 그게 대단히 커 보입니다. 네.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까지 소위 타코라고 이제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은 좀 다르다. 이란이 동의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혼자 끝낼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손 떼고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누가보다도 압도적인 군사력에 사실 다 폐허가 됐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자긍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또 이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불러들인 이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손들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미국한테 총 맞아 죽는 것보다도 내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그 맞아 죽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예를 들어 6개월, 1년이 갔다고 그러면 도저히 회복 불구의 사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후위를 도모하자고 하면 우선 뒷구멍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서로가 이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트럼프는 이게 타코를 피하고 이란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멸망을 피하는 지금 있는 정부 세력이 거기서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직은 뭐 전쟁 시작한 지 보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10일 정도 트럼프가 얘기한 것좀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다코를 다른 용어로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제 이란도 대국민 설득을 위한 명분을 뭔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한 2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변화가 있을 거로 보십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도 좀 이게 그 어쨌든 이 치킨 게임처럼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서로 합의하면서 그냥 끝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뭐 합의라는 건 전쟁은 소위 말하는 이제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은 이제 정규군 전쟁은 합의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금까지 미국이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차례 중동하고 전쟁을 했지만 완벽하게 끝낸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그 반군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제 뭐 10년, 20년 전쟁을 하듯이 이번 이란하고의 전쟁은 소위 말하는 정규군 전쟁은 끝나지만 아마도 이제 게릴라식 전쟁 이것은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이스라엘 공격한다든지 이것은 뭐 계속 이어지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게릴라식 전쟁은 중동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나 또는 이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종전선을 하나 안 하는 문제는 이건 석유 가격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선은 자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개통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계 경제가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미 올라온 유가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 한 주 정도에서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그 심리 리스크지 실물 리스크는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못한 배들이 또는 이제 못 들어온 물량들이 이게 보통 뭐 거기서 싣고 오려면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데 전쟁 난 지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물량 때문에 이게 시장에 수급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닥칠 것을 우려한 소위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죠. 네. 그런데 그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뭐 적어도 100일 이상의 석 달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고 중국도 석 달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보다 더 길어지면 이것은 실질적인 물량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은 이건 심리 리스크다. 네. 그래서 그 심리 리스크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뭐 지금 있는 우려는 그것은 이제 순식간에 낮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4주 안에 끝나냐 안 끝나냐 하는 것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올라가면 이제 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모든 게 악재로 보이듯이 지금 석유 이슈에 관한 것도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죠. 장기전에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저간의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서 끝나고 석유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통만 이제 정상화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아마 뭐 가장 빠른 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이 변동성 심한 이 증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그 파국으로 가지는 않고 역시 그냥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란 사태로 인한 것은 변동성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의 전황은 뭐 이미 승부가 결집판 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서는 더 큰 리스크가 두 가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란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지만 트럼프의 그 관세 제2탄이 들어와요. 301조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세고, 그래서 지금 31일 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우리는 뭐 소닥 쳐다보지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는 안 되지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대신 석유나 콩 같은 이제 에너지하고 농산물을 대거 사주는 딜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주식의 악재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301조가 이제 그 122조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16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충격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정말 미국 맘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그 지금 이란의 유가보다가는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 플러스 그 뭐 7월 이전에 올 그 301조 이 관세 폭풍 이 두 개를 조금 더 걱정을 하고서 또 염두에 두고서 투자를 하든 시장을 보든 뭐 경제 전망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처한 현실이 이란 전쟁이라 이것만 보고 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 리스크도 우리가 정말 긴장을 좀 잔뜩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란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까지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